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3개씩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인하고 마그네슘, 칼슘을 같이. 그다음에 이 3개. 칼륨, 나트륨, 염소 이거 3가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어서 마그네슘, 칼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뼈 생각할 거고, 뼈 하면 이렇게 많은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칼슘 할 텐데, 생명의 원형인 세균을 보면 칼륨이 제일 많고요. 마그네슘 많고, 마그네슘보다 이것은 10승단이니까 훨씬 작게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뭐가 많냐 그러면 철이 많거든요. 철이 많은데 아연이 좀 더 많아요. 이 통당이 두 가지. 인간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보니까 거꾸로 마그네슘이 더 많네?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아연이 더 많네? 이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뼈 때문에 99% 요거는 다 뼈에 있는 거고, 실제 양은 작용하는 것 조금밖에 안 된다. 얘도 이만큼 뼈에가 있고 작용하는 것은 이만큼이다.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중요하고 미네랄 중에 칼슘이 최고로 중요할 것 같았는데, 칼슘은 잘 소화 흡수가 안 될 뿐이지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실제로 칼슘은 많이 들어있지만 혈액에 있는 양으로 치더라도 비슷합니다. 약간 혈액에서는 칼슘 쪽이 더 많아요. 근데 세포 안쪽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10,000분의 1이잖아요. 10,000분의 1 모르니까 이건 뭐죠? 12만 배가 더 많아요. 세포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은 실제로 일어나는데, 세포 안에는 우리 몸 세포에도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12만 배 많이 들어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다. 이걸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12만 배 많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 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 보면은 해수, 물에는 이쪽이 많네요. 세균에서도 얘보다 이쪽이 많죠. 그 다음에 효모에서도 이쪽이 많죠. 우리 몸에도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죠.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많네.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안에서 6가지 이온 농도를 비교하면 칼슘은 1에서 2mm몰이고 마그네슘은 1.5, E는 2mm몰, 나트륨은 150, 염소는 110. 그러니까 이 혈액에는 압도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많고, 세포 안에 들어가면 칼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인이 많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좀 제법 있지만 작고, 근데 칼슘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결정적이니까. 걔가 들어오면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활성이. 그래서 세포 안의 활동의 판도를 바꿔주는 게 칼슘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금만 필요하지만 다 세포 밖에 있어야 된다. 오랫동안 세포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 세포는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칼슘도 대부분은 이렇게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가 필요할 때는 여기 인산, 아까 IP3, 지방산에 붙어 있던 IP3가 떨어져 나와서 신호를 열어가지고 여기 열어주면 그때서 튀어나와서 여기 있는 단백질, 효소들의 활성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자, 똑같이 일가이온이야. 똑같이 이가이온이야. 근데 왜 세포 바깥에만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은 거지? 두 개 다 이가이온인데 왜 마그네슘이 많은 거지? 똑같은 이가이온이고 결합하니까 요 하나 있으면 똑같이 칼슘이 있어도 망하는데 마그네슘이 있어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답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사실은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온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작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선을 띠고 있어서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통로가 열려 있는데 일가이온이든 이가이온이든 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펌프가 작동해야 되는데 자 그거 하기에는 똑같은 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게 큰 게 있는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있는 게 좋을까요? 안에 보관한다 그러면 사실은 보관 측면에서는 큰 게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통로를 열더라도 이게 요건 빠져나가더라도 이게 뽀내기에서 빠지더라도 큰 건 안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게 안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봐라. 근데 칼륨은 당연히 큰데 마그네슘은 더 작은 게 안에 들어있네. 이거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는 그 마그네슘이 더 크답니다. 마그네슘은 물을 붙잡는 게 훨씬 강해가지고 이렇게 칼륨은 기껏해야 한 층만 붙잡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염화 마그네슘이라도 광선 돌덩어리가 있거든요. 돌덩어리에도 육수화물입니다. MgCl2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개의 수소물이 감싸있는 상태로 됐지 완전히 무수화물로는 별로 없어요. 항상 분말로 보이지만 분말 자체에도 이게 돼 있고 그게 두 개 층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것이 25배의 물을 감싼다 그러면 얘는 400. 실제로 원자 자체는 마그네슘이 작지만 워낙 강력하게 주변의 물을 끌어당겨서 실제로 등치로 보면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틈이 있으면 칼슘은 빠져나가더라도 마그네슘은 빠져나가지 못하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세포 안은 굉장히 고농도로 여러 가지 단백질도 들어있고 고농도로 들어있고 콜라겐 들어있고 뭐 이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자기 피에 100배, 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데 물이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네랄끼리 서로 얽히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바닷물에서 3.5%가 소금물인데 이게 10배 농축돼 갖고 35%가 되면 결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결정화가 시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성분이 결정화가 되는데 천천히 결정화가 되면 첫 번째 결정화가 된 게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이 우리 조개 껍데기, 진주, 계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거든요. 칼슘 스스로 자체가 잘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탄산은 어디나 있으니까. 황산이 있으면 또 만나서 황산칼슘이 돼버립니다. 두 가지, 칼슘은 너무나 쉽게 사실은 다른 미네랄과 만나서 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녹아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지 돌이 돼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활동을 못하고 결석이잖아 그게. 그 다음에 소금이 결정화가 됩니다. NaCl이. 그러면 소금을 만들고 나서도 끝까지 결정화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간수 성분이죠. 그게 마그네슘하고 칼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세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미네랄 양이 많더라도 서로 칼슘에 의해서 결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세포 안에. 그러니까 몸속이보다는 혈관에는 있더라도 세포 안까지 있으면 녹여서 빼낼 방법이 없으니까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가장 다른 미네랄과 만나서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실제 사회 소금을 보면 제일 먼저 탄산칼슘, 황산칼슘 이미 바다에 깔아져 있고 바닷물에 있는 사회 소금은 말라가지고 이미 포화영역이거든요. NaCl도 많이 결정화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 진한 물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액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으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당연히 다른 것과 만나서 돌덩어리 결정이 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마그네슘이 있어야 더 안전하다. 그래서 세포 밖 하면 나트륨과 NaCl 얘가 주성분이지만 세포 안은 칼륨과 마그네슘 음이온으로는 이건 두 가지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인, 황 얘가 주성분이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는 작게 있지만 40%가 셀 안에 돼 있고 60% 정도는 뼈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뼈에 있는 게
혈액으로 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보충하고 있는, 그래서 꼭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포 안에 홀딩하고 갖고 있는 것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 이나하고 세 가지를 갖고 있다. 거기서 나트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칼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근데 나트륨은 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절대로 칼슘은 오랫동안 많은 양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알아야 될 중요한 거고요. ATP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ATP가 작동할 때 마그네슘을 보조로 붙잡아서 모양을 홀딩하면서 여기에 뭔가 작용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사실 효소에 작용하는 건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300종 이상의 효소에 작용하고요. ATP가 작동할 때 도와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 효소를 도와주는 기능은 제일 강하고 세포막에도, 그다음에 칼슘하고 서로 기량제.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칼슘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상반된 경쟁작용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가깝고도 먼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백본이 인이다. 인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세포 안에 있는 건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피에 작게 들어있고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 말하는 버릇이 있고 하는 거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너무 칭찬을 받고 있어서 제가 약간 까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위험하다라고 말했는데, 없으면 죽습니다. 칼슘도.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칼슘이고 뼈에 구성하고 있고, 사람들이 칼슘이 있어야 뼈를 만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나머지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뼈 이 그만 생각하시고요. 좀 나머지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뭐냐면, 뼈를 만드는 방법은 진짜 많다. 우리 셀룰로스, 나무, 뼈 있나요? 뭐 그 큰 나무, 그 무거운 나무가 버티잖아요. 스스로, 셀룰로스로. 그 다음에 뭐 게껍질, 뭐 이 랍스터 껍질, 말랑말랑 하나요? 그 당입니다. 키티딘이라고 하는. 우리 손톱, 코뿔소 뽀, 머리카락 꽤 단단하잖아요. 단백질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강철보다 단단해요. 진짜 가늘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유리 만드는 규소, 날카롭고 단단한 구조를 할 수 있고요. 탄산만 갖고도 만들 수 있고, 그 중에 인산칼슘은 포유류나 쓰고 있는 방법이고, 왜 굳이 저렇게 보관하고 있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키틴 하면은 질소 하나 붙어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에다가. 여기에 키틴이고요. 키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자, 이런 새우 껍질도 있고, 등뼈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게 키틴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로 된 것처럼. 요것도 그거, 요것도 기고. 버섯도 키틴질이에요. 버섯에 전부 단단한 탕수육 있잖아요. 그 셀룰로스도 아니고 키틴질로. 그럼 버섯은 여러 가지로 동물하고 닮았어요. 거꾸로 자세히 보면 광합성 하지 않고 얘처럼 포도당 먹고 살아요. 식물에 있는. 그다음에 CaCO3 탄산칼슘, 이걸로 되어 있는 게 산호초 pH가 낮아지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계란 실험 볼 때 보면 식초에 담가 놓으면 계란 껍질이 완전히 녹아서 계란이 없어져 버리고 녹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위산에 들어가면 칼슘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죠. 달팽이 껍질뿐만 아니라 계란 껍질도 근다 식초에 담으면, 모든 탄산염은 뭐 어떤 산이든 간에 산에 집어넣으면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 껍데기도 탄산이고 진주도 조개 껍데기 똑같아요. 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진주도 식초에 담가 놓으면 쫙 녹습니다. 그 다음에 규조류, TNT, 폭탄 만들 때 쓰고 있는 게 여기다가 규조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데, 규조를 껍질에다가, 우리 배도 사실은 실리카, 배 껍질부분 날카롭게 베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리처럼. 그게 실제로는 규조를 이용한 거고요. 소금도 이거 암염이에요. 암염인데 순수하게 NaCl 덩어리 같은 경우는 돌이에요. 돌덩어리에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얘는 물이 있으면 천천히 시간이라면 녹겠죠. 그렇지만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다양한 것 중에서 굳이 우리가
칼슘하고 인을 이용해서 뼈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칼슘과 인이 칼슘 같은 건 특히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있을 때 뼈의 형태로 비추겠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녹여 쓰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마치 단단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이 있어야 한다. 이건 별로 맞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뼈의 구조가 아까 마그네슘도 60% 정도가 보관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이 기본적으로는 더 뼈대고 더 많이 들어 있고 근데 인이 가운데만 있고 이거 산소고 이런 부분에가 그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에 의해서 뼈를 구성하고 있다. 주로 칼슘이 많다. 이 정도겠죠.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뼈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물질에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동작을 바꿔주는 신호물질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칼모듈이나 단백질하고 만나서 이 인산화 요소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IP3는 인산이죠.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인은 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바로 연관된 게 인이에요. 인하고 마그네슘, 인하고 칼슘. 그래서 얘가 어떤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조효소로는 이러이러한 효소. 칼슘이 없으면 이런 효소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 생명체는 폭망하는 거지 뭐. 효소 하나라도 망가지면 우리 술 먹으면 술 안 깨지잖아요.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인데 그 효소가 남들보다 작기만 해도 술을 못 먹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사 중에 하나 효소가 있으면 비타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페닐알라닌 효소가 안 되면 페닐알라닌 요증 걸리고 그러니까 다 질병이에요. 효소 하나하나가 유전자로 결함이 있다 문제고 이런 미네랄이 없어서 효소 활동 안 했다. 그것도 똑같은 기름질만 똑같은 거지 뭐. 결국 죽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로 보관하는 효소가 있고 버티는 효소가 있고 소화흡수 배설 기성이 발달해 가지고 항상성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칼슘 하면은 사실은 식품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젤란감을 쓸 때 수돗물에 녹아 있는 기껏 탄산 칼슘 200 ppm만 있더라도 젤란감이 절대로 안 녹습니다. 100도 이상 가열해도 안 녹아요. 그래서 이 칼슘염을 제거하는 킬레이션하는 구연산 나트륨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구연산 자체가 칼슘을 붙잡고 나트륨이 마이너스 키 차지시켜 가지고 쫙 분리되게 나오면 70도에 녹을 걸 100도 이상 가열해도 안 녹게 만들 수 있다. 30도만 돼도 녹을 수 있는 것 같다가 못 녹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칼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녹지 않게 단단하게 그러니까 팩틴이 들어있는 경우에 칼슘에다 담가 놓으면 단단해져 가지고 살균을 하더라도 안 묻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무지 같은 경우 물렁물렁 할 때 안 물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칼슘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녹일 때는 칼슘을 제거해 주고 성형 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칼슘으로 딱 붙여주는 것으로 굉장히 식품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기능하는 원리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하고 뭐 녹이게 하는 역할과 똑같은 거고요.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는 비아그라죠. 비아그라가 정력에 좋으면 야생의 힘 하면서 온갖 먹고 야세피 먹다가 그 난리 쳤는데 실제로 하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칼슘 농도를 낮추면 근육이 이완돼서 혈관이 팽창하기 때문에 혈관이 높으니까 피가 많이 지나가. 피가 많이 지나가니까 팔기가 잘 돼. 이게 끝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아르기닌으로부터 뭐 성적 호르몬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나와서 산화질소가 나오면 이 기능을 갖다가 CMP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이 많아야 칼슘도 낮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양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이 비아그라 역할인 거죠. 이걸 막아줘서.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가 묘하게 그쪽 부위의 효소만 독특해 가지고 비아그라를 작동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혈관이 팽창하면 문제가 될 텐데 특정하는 부위만 딱 골라서 혈관을 팽창할 수 있으면 심장애가 좀 혈관 부족하다 그러면 심장근만 늘려주는 머리가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출혈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만 억제하고 쫙 붙잡아주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건 특정 부위를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그 기능인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저감하는 것이 결국 혈압을 높이고 위암을 높인다 그러는데 혈압을 관계되는 게 물론 전해질 농도가 높으면 높아지니까 관계되겠지만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죠.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을수도 그렇고 뭐 칼슘이 많아서도 그렇고 심장 많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원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을 붙잡아서 단백질을 수축시킨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신호가 발생한다.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필요할 때만 딱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멈춰야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 생명체에서 오징어든 포유류든 간에 농도차가 가장 극단적으로 인간은 10,000배인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30,000배예요. 30,000배 차이가 나도록 유지했다가 그게 오래 일어나고 있으면 결국 단백질이 바뀌고 괴사가 일어나거나 세포 자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성의를 가해서 정성껏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그 스포체에서는 칼슘까지 나오면 굉장히 양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지나면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오랫동안 불필요한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세포막 망가지지, 핵 망가지지, ATP 합성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죽게 되는. 칼슘 자체가 생사를 좌우하는 미네랄이다. 그래서 칼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호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뼈에다가 그 많은 양의 칼슘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호르몬에 의해서 농도를 정밀하게 혈액 농도를 그 범위 내에서 맞춰주고 있고 그게 열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으로 통하는 에너지 총량의 10%를 쓸 때까지 쓸 정도로까지 격렬하게 다시 되돌려낸다. 이게 망가지면 큰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D의 기능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비타민 D는 실제로 아무 기능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원래 콜레스테롤에서부터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얘가 뭘 하면 양이 얼마나 할 줄 알고 요것은 우리 몸에 결국 얘가 호르몬이에요. 얘가 호르몬이 뭐냐 그러면 칼슘을 붙잡아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양을 조정하는 호르몬인데 얘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가 요것을 얼만큼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칼슘을 붙잡아주는 단백질 양의 합성을 조정해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불활성화 형태로 그러니까 OH가 하나, 둘, 세 개인 상태가 활성인 상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네 개를 만들면 불활성한 형태 이걸 조정하면서 칼슘을 조정하는 거지 비타민 D가 뼈를 건강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구물질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은 그 앞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고 콜레스테롤부터 비타민 D가 돼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시켜서 얘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걔로부터 비타민 D로부터 이물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얘 리셉터에 의해서 이쪽에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칼슘 바인딩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칼슘 흡수가 도와주고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 칼슘.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각보다 인이 중요하다. 얘가 여왕처럼 딱 포지셔닝이 된 상태에서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칼슘을 입출에 의해서 얘가 세포 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서 세포의 활성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